공동주택에 살면서 택배를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는 받았는데 막상 나가보니 택배가 사라져서 난감했던 적 있으신가요? 종종 뉴스를 보면 택배 절도나 분실 사례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궁금하셔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택배 분실의 책임 소재를 가르는 핵심 법리인 인도의 개념과 실제 판례를 통해 유사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 전문가의 수준으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분실된 택배에 대한 책임은 택배사와 소비자 중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문제의 핵심은 물건에 대한 책임, 즉 위험 부담이 언제 판매자에게서 소비자에게로 넘어가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물건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인도되었을 때 그 책임도 함께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송 완료란 법적으로 유효한 인도가 완료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배송 중에 분실됐다면 아직 인도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택배사의 책임이지만, 인도가 완료된 후에 분실됐다면 그 책임은 소비자에게 이전되겠죠. 그렇다면 택배기사님이 물건을 집 앞에 두고 간 것을 과연 인도 완료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소비자의 동의나 지정 없이 택배기사가 임의로 문 앞에 두고 간 경우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인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표준약관 제15조는 원칙적으로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책임은 여전히 택배사에 남아있게 됩니다. 둘째, 소비자가 주문 시에 부재시 문 앞 보관처럼 특정 장소를 지정한 경우입니다. 우리 표준약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와 합의된 장소에 물건을 두었다면 그 시점에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배송 완료 이후에 발생된 분실의 책임은 소비자에게 전환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플랫폼에서 배송 요청 사항을 구체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고, 택배기사님이 보내주시는 배송 완료 인증사진은 바로 이 합의된 장소에 인도를 완료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택배사와 소비자가 아무런 합의 없이 택배사가 택배를 임의의 장소에 두고 갔다면, 그 이후에 택배가 분실된 경우 분실에 대한 위험 부담은 택배사에게 있기 때문에 택배사가 책임져야 하지만, 택배사와 소비자가 합의된 장소에 택배사가 택배를 두고 갔고 이후에 택배가 분실된 경우엔 분실에 대한 위험 부담이 소비자에게 이전됐기 때문에 소비자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아파트에서 택배가 분실될 경우에 택배사 외에 경비실과 같은 아파트 관리 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아파트 공용공간에서 택배가 분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관리 주체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아파트 관리 규약에 택배 대리 수령 및 보관 의무가 명시되어 있거나, 분실된 택배가 관리 주체의 명백한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로 인해 분실되었거나, 평소 경비실에서 입주민들의 택배를 대신 받아 관리해주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다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입주민과 관리 주체 사이에는 택배 보관에 대한 묵시적 임치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성립되면 관리 주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성관주의 의무라고 하죠. 즉, 내 물건처럼 잘 보관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이 의무를 소홀히 해서 택배가 분실됐다면 관리 주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럼 택배 분실의 책임이 택배사에게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소비자는 택배사에게 구체적으로 얼마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택배사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우리 택배표준약관 제22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운송장에 기재한 물품 가액을 기준으로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습니다. 만약 물품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간혹 접수 편의를 위해 실제 가격보다 낮게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기재된 가액을 한도로만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물건의 가액을 30만 원으로 적었다면 30만 원까지만 배상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택배 분실이 택배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때문에 발생했다면 우리 상법 1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는 물품 가액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예를 들어 택배기사가 전혀 엉뚱한 주소에 배송하고 확인조차 하지 않았거나 고가품임을 알면서도 CCTV 하나 없는 곳에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등 현저하게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리하면 택배가 분실됐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배를 접수할 때 기재된 물품 가액이 1차적인 최대 배상 금액이고, 만약 물품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면 최대 50만 원 안에서 배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택배 분실이 택배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때문에 발생했다면 소비자는 물품 가액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택배 분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택배 분실에 대한 책임은 아무 때나 물어도 상관이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의 종류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 두 가지 경우를 반드시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째, 택배를 받았지만 내용물이 일부 없어지거나 파손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두 가지 기한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물건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파손 또는 일부 분실 사실을 택배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 기간을 놓치면 손해배상 책임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물건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안에 해야 권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둘째, 택배가 통째로 사라져서 아예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령한 물건이 없기 때문에 14일 이내 통지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래 물건을 받기로 했던 배송 예정일로부터 1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 기간이 도과했다면 택배사의 택배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니까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예방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배송 요청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세요. 부재시의 경비실 보관처럼 구체적인 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택배사와의 명확한 합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만약 택배회사가 이 지시를 어기고 다른 곳에 두었다가 분실되면 택배사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물품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분실할 시 최대 50만 원까지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내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보상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 가치를 기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무인 택배함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무인 택배함은 안전한 보관 장소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CCTV가 함께 설치되어 있어서 도난 범죄의 표적이 될 확률이 낮습니다. 비대면 수령 방법 중에서는 가장 안전한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넷째, 고가품은 직접 수령해 주세요. 법적 보호장치가 아무리 있더라도 분쟁 해결 과정은 번거롭습니다. 고가품의 경우에 가능한 한 직접 수령하여 인도 과정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분실의 위험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배송 완료 문자 수신 후에 즉시 수령해 주세요. 지정된 장소에 택배가 놓이는 순간 법적인 책임은 소비자에게 넘어옵니다. 문 앞에 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도난의 위험도 그에 따라 커지기 때문에 알림을 받으면 최대한 빨리 수거하여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공동주택 내 택배 분실 문제에 대한 법적 쟁점과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실제 판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인도의 개념과 택배 분실 시 손해배상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택배 분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제작한 택배 분실 시 그 책임 소재에 대한 영상을 보셨음에도 여전히 궁금한 점이 남아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나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다음 영상으로 가시죠. 갓상은이었습니다.